특히 형사합의를 잘못하시면 나중에 민사합의할 때 오히려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망사고의 경우에 유족은 이 순서대로 사건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요, 유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가족을 잃었다 라는 갑작스러움과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게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고, 보험사 측에서도 민사 합의하자라고 연락이 오고요. 특히나 경찰도 사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셔라 라고 하면서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가족을 여인 것도 슬픈데 너무나 많은 곳에서 중요한 연락들이 오니까 어떤 걸 먼저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되나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장례겠지요. 가장 중요한 건요, 소중한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이렇게 소중한 가족과 이별하는 것, 그런 절차에 집중하는 게 우선입니다. 처음에는요,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올 건데요, 그래도 여기에 모든 시간과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단순하게 그걸 잘 하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가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다른 데서 연락이 오면 보험사에서, 경찰에서 혹은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요, 우리 지금 장례 중이고 아직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끝난 다음에 저희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연락 자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연락 오면은 뭐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급작스러움이라든가 이런 압박감이 시달릴 필요 없으시고요.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애도 기간 이후에 사건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하실 거는요, 경찰 조사 및 사고 원인 분석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면요, 가해자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동시에 조사를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사건, 특히나 사망사건의 경우는 이제 피해자께서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진술을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이제 유족이죠. 유족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가셨을 때요, 유족 중에 한 명이 현장을 목격하거나 한 게 아닌 이상은요, 사건에 대해서 뭐 잘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갔다 온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히려 경찰 조사를 꼭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경찰 조사 가면요, 경찰이 이제 유족한테 이 사건이 왜 발생을 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 CCTV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CCTV도 보여주고요,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라고 한다면은 가해자가 어떤 12대 중과실을 범했는지, 또 반대로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이 있고 그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니까요, 경찰 조사 꼭 가셔서 거기서 왜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양측의 과실은 어떻게 될 걸로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고 원인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되고, 이 과실 비율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 액수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이 절차는 반드시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민사합의고요, 또 두 번째는 형사합의입니다. 먼저 민사합의는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일실이익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생존해서 계속 일했다고 한다면은 생존하는 기간 동안 벌어들였을 그 이익, 근데 그거를 피해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벌어들이지 못했으니까 그 이익을 청구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장례 비용, 이 두 가지를 크게 청구하는 게 민사합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사합의는요,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겠기 때문에 중한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한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유족 측에 형사합의를 요청하는데 그에 대한 합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민사합의랑 형사합의는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위반 여부, 특히 피해자의 소득 수준, 연령, 업무 수행 중 사망 여부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근거로 보험사 혹은 가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족 측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형사합의를 잘못하시면 나중에 민사합의할 때 오히려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A파트를 선임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요, 교통사망사고 사건의 경우에 초기 변호사 선임료 거의 없이 사건에 착수하기 때문에요,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됩니다. 특히 저희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하고요. 보험사 측에서 너무나 비협조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협의금과 합의금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즉 A파트는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첫 번째 유족해야 될 거는 장례 절차고요. 두 번째 유족해야 될 거는 경찰 조사에 응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사망사고에 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어려움 겪는 분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저희 A파트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